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박원길 교수가 이제 몽골사를 이제 전공하니까 몽골 비사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몽골의 시조가 누구냐? 보돈차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엄마가 누구냐면 알랑코아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 뭐냐면 메르켄이에요. 메르겐. 이 메르겐이 코리족 사람이에요. 코리족.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르겐은 코리족 사람인데 어디 살았냐? 바이칼에 살았어요. 바이칼로.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죠. 왜냐면 이제 자기 부족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몽골 쪽으로 이제 이동해 왔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알랑코아가 시집을 갔다가 이제 과부가 돼요. 과부가 됐는데 게르 그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글로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베어.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몽골의 시조인 보돈차로예요. 지금 똑같죠? 동명의 신화하고 이 알랑코아의 신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똑같으냐? 고주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의 이렇게 똑같은 신화의 그게. 그래서 그걸 뭐냐면 일광감생이에요. 햇빛이 몸에 비치니 그것이 감응해서 애를 뱄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똑같고 두 번째 코리족이 똑같아요. 메르켄 그 아버지 알랑코아의 아버지가 코리족이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 이 메르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고주몽하고 똑같죠? 네, 지금 보세요. 고주몽, 동명, 그 다음에 이 알랑코아, 메르켄 똑같습니다. 하나의 같은 신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이 코리족, 그러니까 바이칼에 있는 코리족도 코리라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동몽골 그 보이른 호수에 같이 살았는데 서쪽에는 몽골족, 동쪽에는 코리족이 살았어요. 그 보이른 호수 남쪽에 살다가 코리족은 서쪽으로 가고 몽골족은 서쪽으로 가고 이 코리족은 남쪽으로 갔다. 그러고는 둘이 영원히 만나지 못했다. 그때 서쪽으로 간 몽골족 그들도 코리예요. 그들이 나중에 뭘 하느냐? 몽골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알랑코아. 그의 아버지는 메르켄. 그의 아들이 보돈차로. 이렇게 된다는 걸 이 박원길 교수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어디서 환웅이 이동해 왔느냐? 이미 설명했듯이 바이칼호입니다. 여기에는 광명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박계통의 지명이 쫙 깔려 있다는 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말타 유적이 나오는데 이 말타 유적은 BC 2만 년 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냐면 새가 나와요. 새. 그러니까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새 숭배사상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천신숭배 탱그리 사상이 여기서 발생이 됐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온 분이 누구냐? 환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복기대 교수가 BC 2000년이요. 요거에서 13세기까지 요녕성 동계 지역에 있는 마성자 문화를 이제 발굴한 인골을 봤는데 이 인골이 바이칼 동쪽의 청동기 시대의 인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본계가 어디냐면 심양 쪽이거든요. 심양 동쪽인데 거기서 나온 인골하고 바이칼 쪽에서 나오는 인골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종자예요. 그럼 왜 그게 거기서 나오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루트입니다. 여기 뜬 게
쭉 올라가죠. 여기서 같이 살았어요. 하나는 이쪽 빠져나가는, 이쪽으로. 그게 이제 바이칼 지역의 그 코리족이죠. 하나는 이리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코리족이고. 그러니까 어디냐? 시원은 여기예요. 여기서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거, 바이칼 지역의 코리족은 나중에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 이쪽으로 간 거는 뭐냐? 졸본부여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바이칼 지역하고 몽골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사슴돌이에요. 근데 사슴돌은 동쪽보다 서쪽 몽골에 많아요. 근데 이거의 시원이 어디냐? 시원을 따져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BC 5400년에 5400 이거 틀렸습니다. 조보구 문화와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선돌 이 문화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잠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요건데 요게 이제 사슴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거의 시원지인데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게 1유형, 2유형, 3유형이에요. 요게 1유형이거든. 그리고 요게 2유형. 이쪽으로는 3유형. 그러니까 여기 가장 늦은 거예요. 근데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서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보면 이런 형태예요. 여기 태양이 그려져 있고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이 입이 빼죽빼죽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보면 태양문이 나타나죠. 요게 옥천에 있는 석탄리 선돌의 태양문이에요. 여기. 해를 배에 품고 있는 아까 그 신화하고 똑같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조보고 문화에 나오는 톡인데 여기 보면은 사슴이 나와요. 근데 사슴의 입이 다 빼죽빼죽해요. 새, 여기는 새인데, 새하고 입이 거의 비슷하죠? 빼죽해요. 요 두 개의, 요거는 이제 선돌이고, 요거 선돌 아닙니까? 선돌에, 요게 입이 빼죽한, 새처럼 삐죽한 입들이 여기 새겨져 있다. 이거, 그럼 요거죠. 조보구 문화.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문이 새겨졌다. 이건 선돌이고, 여기 그대로죠.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창출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삼족기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홍산 문화나 조금 그 뒤에 나타나는 소하연 문화 여기서도 보면 요게 삼족기입니다. 삼족기의 분포도인데 요 쭉 보시면은 요게 바이칼 동부지역, 짜바이칼이죠.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건 몽골에서 나타나는. 여기 홍산에서 나타나는 삼족기죠. 여기 대문구, 이게 산동 쪽이죠. 이것도 산동 쪽에 용산. 이건 하가점. 이건 이제 그 요소 쪽. 그러니까 홍산 다음에 나타나는 하가점 하층문화. 똑같습니다. 이런 그 것들이 어디서 요소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하나는 중국 쪽으로, 하나는 산동 쪽이죠. 산동 쪽으로, 하나는 몽골, 바이칼 이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판성묘라는 겁니다. 이 중국 하르기스루 이 두 가지가 이제 몽골 쪽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석간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적석종, 하르기스루 같은 적석종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럼 이거의 시원이 어디냐? 여기 BC 6200년까지 올라가는 흑융한 문화예요. 여기 이 중에서도 백음장한 유적에 두 개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시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판성묘 문화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백음장한 문화. 이게 이제 석상이죠. 이거 보세요. 돌무덤이죠. 여기는 적석통도 나타나고 석간묘도 나타나요. 근데 이게 몽골에 나타나는 판성묘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이제 판성묘. 네. 아주 재밌어요. 요게 이제 하르기스루예요. 요게.
몽골에. 이거 적석총이잖아요. 이렇게 그 대신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복기대 교수 책에 요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적석총이잖아요. 이 테두리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 테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시원적인 거죠. 근데 지금 춘천에 레고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레고랜드 지금 거의 박살났죠. 그 레고랜드 만들면서.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테두리가 나와요. 그 가운데 적석총이 똑같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네모나고 여기 석간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이런 시원적인 문화들이 다 나타나고 있대. 그거에 가장 오래된 유적이 뭐냐? 바로 백음장한 유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연대를 보면은 얼마라고요? 여기 흥룡화 문화 BC 6200년에서 BC 520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쭉 넘어가서 자 이제 그 호른페이 거기 보면 호륜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신석기 시대의 사슴돌. 이 사슴돌이 좀 후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석기까지 올라가요. 그런 것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건 크지 않아요. 되게 조그매요. 이게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걸 이제 했는데 높이가 15cm. 아주 조그만 거죠. 이렇게 볼록해요. 머리가. 이거는 이 사슴돌이 왜 여기서 발견인다.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는 에벤키족은 사슴, 술록이죠. 술록. 사슴과니까. 그 술록을 유목을 해요. 그래서 이 사슴에 대한 숭배 사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부여족은 보면은 자기네 도읍을 뭐라고 부르냐. 녹산이라고 불렀어요. 녹산. 이게 사슴녹자잖아요. 녹산. 그래서 부여족 자체가 사슴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신석기 후기의 사슴돌이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비파영동검이 발굴된 광산입니다. 그럼 요 지역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그 호른베이얼 시거든요. 여기가 호륜호, 여기 보이륜호. 이쪽은 몽골, 요게 이제 요게 국경이에요. 이렇게. 여기 국경이 지나가잖아요. 이쪽은 이제 대흥안 영산맥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이륜호는 거의 몽골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요게 이제 몽골 국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는 고리왕 석상이 나오죠. 여기는 사슴돌이 나와요. 신석기 후기. 여기 비파영동검이 나와요. 이쪽에 있는 이 두 개의 호수를 싸고 있는 여기 대초원. 그게 호린페이 있죠. 여기서 있었던 족속이 누구냐. 그게 코리족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뭐냐?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예, 판석묘. 그러니까 석관묘죠. 우리로 얘기하면. 적석총. 여기 다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적석총이 여기 달인강가도 나타나고 하린골섬에도 나타나고 적석총, 사슴돌, 삼조끼, 비파영동거 다 나타나요. 우리 꽤. 이 지역이 얼마나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리족이라는 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우리 고대사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듬성듬성 발견해 놓은 거를 제가 조합을 해서 이제 그걸 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비파영동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복기대 교수가 찾은 것이 이제 우리 은사님이 이제 선보이 교수님 맨 처음에 가서 찾은 것이 이 다린강가 지역의 고구려 유적. 그러니까 성터하고 적석총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기대 교수가 여기를 들어가서 홍산 후기의 토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적어도 홍산 후기에는 이 요소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동해 갔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지역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 비파행동검이 나온다. 여기 비파행동. 이게 적어도 BC 9세기 정도에 이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만 나타나요? 아니에요. 고리왕 석상이 여기서 나타나요. 토성이 나타나요. 농경지가 나타나요. 왜? 몽골은 농경 안 합니다. 유목을 하지. 근데 여기는 농경지가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지역하고 다림강과 이 지역에서 적석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가 얼마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쭉 하나는 바이칼 쪽으로 하나 이동해 갔고, 하나는 남쪽으로 이동해 갔다. 남쪽으로 이동한 건 졸본부여를 세웠고, 서쪽으로 이동한 바이칼 지역의 코리족은 누구를? 알랑고아라는 메리켄이라는 사람의 딸. 그 메리켄이라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그 딸이 알랑코아인데, 그 딸이 이게 그 빛의 감흥을 받아서 나온 게 보돈차르인데, 그게 몽골 제국의 시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을 쭉 드렸어요. 요 삼족기의 분포도, 예, 요것이 이제 같은 권역이다. 그 다음 판성명, 예, 요 판성명의 시원이 이제 우리 흑룡한 문화의 백음장한 유적이다. 이런 유적들이 몽골, 우리나라 다 퍼져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사슴돌인데, 사슴돌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요 선돌하고 요 조보구 문화의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새로 나타나기, 그 시원이 이 지역이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호르페이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간다. 예. 다시 설명드리죠. 요게 그 아까 신석기 시대 사슴돌, 요게 비파영동고, 여기 고리왕의 석상,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족속이 뭐냐? 그게 코리족이다. 그래서 그 코리족이 분화하면서 하나는 바이칼로, 하나는 졸봄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 알랑고아의 전설, 하고, 보돈차르를 낳는 전설하고, 동명이 가지고 있는 전설하고, 고주몽의 전설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뭐냐, 햇빛이 감흥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리족을 잘 풀어야 우리 고대사가 매듭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딴소리를 하는데,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들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거다. 병아리 바위다. 그래서 그 병아리 바위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코리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건 어디냐? 여기죠. 동명이 떠나기 시작한 건 어디냐? 여기. 그럼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동몽골에서 내려왔다. 그럼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요소에서 이동해서 올라가서 살던 족속인데, 그들이 이동해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게 코리국이고, 이 코리국에서 달아나서 졸본부여를 세운 게 동명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해도 이 코리족 전체를 쭉 해서 어렌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졸본부여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